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충렬전 들어갈까요? 자, 이 작품은 뭐 워낙 교과서에서도 간간히 실리고 있어서 이제 워낙 유명한 작품인데 길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보는 장면만 보지는 못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워낙 좀 길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주요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 모의고사에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체킹을 하건대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또 나오라는 보장이 없다. 이제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낯선 작품들을 수능에 출제하는 이러한 경향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지문, 또 다른 지문 같은 것들을 넣다 보니 너희가 알고 있는 유충렬전, 그러니까 난 이 작품을 알아 했어도요 꼭 그 지문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워낙 유명해서 내가 이제 간혹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막 주인공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도 굳이 나오는 인물들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맞죠? 우리가 많은 소설을 하면서 뭐 이름까지 외우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름까지는 못 외워도 전반적인 소설의 흐름, 줄거리라고나 할까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어느 지문을 봐도 요거 요쯤에서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틀은 봐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제가 유충렬전이 너무나 유명하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위해서 중요 인물들을 모두 다 끌어당겨서 넣어놨고요. 여러분들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로는 33페이지가 되겠네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물관계로 파악하자. 제가 이제 대충의 줄거리를 얘기하면서 제가 여기다가 필기를 할 건데 그걸 쫓아오면서 쓰시면서 대충이 저래라고 알아두신다 할지라도 제가 이따 지문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 EBS에 나왔던 요 맨 앞부분부터 출발하는 이 지문의 세부의 줄거리는 또한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안 나온 인물 나올 수 있고요. 왜냐하면 세부적인 인물이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여기서 이 사람이 맞아 충렬이 어머니였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찾으면서 줄거리를 파악하는 연습은 따로 한다. 왜냐하면 줄거리를 찾을 수 있어야 문제를 풀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유심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유심이 이제 아버지고 유충렬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얘가 주인공이야 라는 뜻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유씨야. 항상 성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성을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유충렬의 같은 유씨인 유심은 당연히 아버지일 것이고, 아버지하고 여긴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문에는 나와요. 아버지하고 여긴 안 나왔어. 장부인이 나올 건데 장부인이 유충렬 어머니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자식이 생기지 않아. 이런 컨셉 알잖아.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계속 치성을 드리고 했더니 어느 순간 태몽을 꾸고 자식이 생겨서 그래서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았더라. 그게 충렬이더라. 이런 장면으로부터 이야기를 출발합니다. 항상 그렇듯. 그리고 항상 그렇듯 유충렬은 그래 천상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인물이야. 그래서 적강의 이야기다. 적강을 기본적인 그 구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이런 것도 또 막 외울 수는 없잖아. 뭐 어차피 지문 그 어느 부분이 나오든 지문 부분에 사실은 천상의 아이였는데 뭐 이러면서 나오면 뭐 적강 소설 맞네 이러고 확인하겠지만 그게 지문에 전혀 없는데 1, 2, 3, 4, 5번 중에서 이거는 적강 소설이니 아니냐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주어진 지문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단지 이제 이런 적강이 무엇이고 어떤 스타일이더라를 알아두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얘는 적강 소설 맞아요. 자, 어찌됐건 유충렬이 그래서 태어났는데 워낙 애가 재주도 뛰어나 능력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써드릴 건데 기본적인 영웅소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 그래서 사실은 유충렬전을 너희가 배울 때 내신 같은 데서는요 영웅소설의 대표적으로 배우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구조는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정한담과 최일규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실은 정한담을 기본으로 해요. 너무 못된 사람들인 거지. 악인. 그래서 이들이 선인인 유심을 막 모함을 해요. 그래서 천자한테 뭐 얘는 이렇게 해서 나빠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모함을 해서 귀향을 보냅니다. 귀향을 보낸 걸로도 모자라서 유충렬도 좀 마음이 불안한 거야. 워낙 뛰어나거든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서 쟤를 죽이자, 살해를 하자라고 해서 유충렬하고 장부인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장부인의 그날 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자 이제 도망가라 뭐 이런 이제 꿈의 기능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 미래를 암시하며 이야기를 해주며 어려움을 미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 어쨌든 도망가라 그래서 둘이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도망을 가지만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자 이제 잘 안 돼서 부인하고 어머니하고
헤어지고 뭐 이래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살해 시도를 해서 살해 당할 뻔했다는 것 자체가 영웅소설의 구조로 실현을 당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 노승을 만나서 여러 가지 병법부터 도술까지를 배워요. 그러니까 노승은 조력자가 되겠죠. 그래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 또 영웅소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잖아.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가 이제 강희주라는 사람 만나는데 원래 강희주는요 요 유심의 친구예요. 친구다 보니까 미리부터 조금 서로 관계가 있고 똑같이 선한 사람, 그 나라에서 신하로서 일하는 사람들 구조를 보자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런 구조였거든. 그래서 유심을 모함해서 보낼 때도 강희조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기는 했어. 아니요 대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고 라고 했지만 이제 힘이 없어서 어쨌든 저렇게 됐고요. 나중에 정한담이 이 강희주조차도 기양을 보내요. 그래서 그 전에 원래 유충렬이 강희주가 유충렬을 아끼니까 사위도 삼고 자기 딸 주고 했지만 어찌됐든 귀양을 보낸다. 어쨌든 도와줬기 때문에 이 강희주도 조력자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귀양을 가게 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충렬은 병법도 배우고 힘도 키우고 이래서 점차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정한담이 천자를 공격을 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천자를 공격하는 정한담을 사로잡아서 고난이 극복된다라는 영웅소설의 구도를 가지고 있고,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유명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 천자를 공격해서 전자를 무릎까지 꼴리게 하잖아. 그래서 막 거의 죽기 직전에 유충렬들이 짠 하고 날라오듯 달려와서, 네, 전기성 나타납니다. 날아오듯 달려와가지고 내 칼을 받아라 이러면서 처치하고, 그리고 이제 천자를 구해준다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거 결국 천자까지 구하고요. 나중에 살짝 헤어졌던 유충렬 입장에서는 엄마 장부인하고도 헤어졌지만 왜 강희주의 딸하고 결혼했는데도 살짝 헤어졌다가 이렇게 헤어졌었거든. 그런 와중에 이제 유심하고는 만나고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그런 세세의 줄거리를 우리가 다 외울 건 아니잖아. 나올 때마다 줄거리를 찾는다. 이따 줄거리 찾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행복하게 살게 되더라. 그러니까 해피엔딩, 우리 해피엔딩 쓰지 마. 국어인데 난 웬만하면 해피엔딩을 안 써. 그냥 행복한 결말 이걸 쓰죠.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라는 것은 이렇게 영웅소설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다 그거 쓰려고 그랬구나. 유충렬은 고귀한 혈통이야. 네, 있는 집안,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직책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고귀하기도 하지만 적강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귀한 혈통. 고귀한 혈통을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지금 내가 한 말 어울리지 않았어, 그치? 뭐 어찌됐건, 자, 영웅소설의 구조라는 것과 전반적인 구조. 근데 사실은 영웅소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왜 싸우는 장면도 여기 부분과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군담소설이라고도 하는데, 군담소설, 영웅소설이 가지고 있는 구도의 줄거리들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비슷해요. 주인공만 살짝 다르고 거의 비슷해요. 막 줄거리를 우리가 분명 꼭 전체 줄거리를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을 찾고 해결하는 게 중요해. 자, 그래서 제가 30페이지를 잠깐 펴봐 주시면 다 지문을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혼자 읽을 수 있을 정도로는 제가 필기를 해놔요. 중요 단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인물 같은 거 체크해 놓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앞에 페이지에 30페이지 한 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면 이 부분이 이제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게 되고, 표현이 같은 인물인데 표현이 다양하게 돼 있어서 이럴 때 인물이 누구야? 어떻게 찾아? 이 연습 한번 해보게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소설이니까 여기 부분 한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때 낭자 연심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자, 여기 제가 써놓기는 했어요. 자, 이 낭자를 어디다 쓸까? 이쪽에다 쓸까? 여기 제가 이쪽에다 쓸게요. 써놓기는 했습니다만 이 낭자가 누구야는 만약 지문을 뒤에까지 다 읽지 않으면 아직은 모르는 거죠. 뒤에까지 읽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밑에다 써놓긴 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충렬의 부인이고 강낭자야 라고는 써놨지만 아직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아직 모르는 상태로 좀 넘어가 볼까? 그리고 연심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얘도 나중에 원래 강낭자를 도와서, 얘가 노비의 딸인데요. 이제 강낭자를 이 노비가 얘가 데려갈 때 그 자꾸 아버지 그 엄마랑 그 설득을 해서 계속 얘를 좀 도와줬던 그런
딸이에요, 딸. 그러니까 딸인데 뭐 그것도 아직은 안 나왔다면 안 나온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심이라는 인물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어쨌든 낭자가 연심이 잡혀갔단 말을 듣고 신세를 자탄하더니 잡혀갔나 봐. 뜻밖의 관비 10여 명이 나와서 잡아다가 계단 아래 엎드리니 원수가 창을 열고 남자의 상을 보니, 자, 원수라는 인물이 있네요. 그래서 원수가 창을 열고 얘를 앞에다 꾸려앉혔잖아, 계단 아래에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창을 열고 제 어떤가 한번 이렇게 쳐다봤겠지요. 물론 매번 그렇지는 않아요.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영웅소설 구조가 나올 때 원수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직책인지는 아시죠? 전쟁터에 같은 데 나갈 때의 대표 인물로 대장으로 나라에서 지정해 준 사람을 원수라는 타이틀을 주는 거잖아. 근데 대부분 주인공이죠. 이런 거 팁 얘기해 주려고 얘들아. 대부분 원수는 주인공이죠. 보통 뭐 물론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래도 뭐 주인공이려니 생각하고 읽으셔도 편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빼놓고는, 원수들이 여러 명 나온다거나 이럴 때 빼놓고는. 자, 갑니다. 어쨌든 낭자의 상을 보니까 낯이 익은 듯하고, 당연하죠, 자기 부인이거든요. 끝까지 읽어요. 심신이 비가마에 자세히 보니까 의상은 남루 하나 기생되기로 마음먹을 것 같지 않고 천인자식 아깝도다. 참 천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아깝다. 원수가 소리를 낮게 해서 낭자더러 말하기를, 그래서 원수가 낭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낭자더러 말하기를, 거동을 보니 천인자식이 아니요 여자의 말을 들었거니와. 그러니까 천인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 여기 요 내용 지워도 되지 얘들아? 이거 좀 지울게. 요거 끝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왜 지우냐면요, 여러분들 필기했지? 자, 저 낭자하고 인물 구별하는 것 때문에 저기다 쓰니까 너무 안 보인다. 뭐 다시 뭐 인강이지만 뭐 이렇게 뭐 다시 쓰면 어때? 다시 쓸게요. 자, 갑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면서 말하기를, 수절을 한다 하니 뉘집 자손이며 낭자는 누구인 건데 청춘 소년의 수절을 하며 무슨 일로 절이 돼서 관비 양 여자가 되는지, 양여자 뭔지 모를까봐 나와있지만 양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관비의 양녀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넌 대체 누구니? 왜 어떻게 하다가 관비 양녀가 됐어? 를 진정을 숨겨거리지 말고 날더러 이르면,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알 일이 있어요. 알겠노라. 말을 자세히 하라. 그러니까 자세하게 좀 말 좀 해봐. 뭐 어떻게 된 거야? 하니 이때 낭자 계단 아래 엎드려 원수의 말을 들으매 낭군과 이별할 때 하직하고 가던 말이 두 개의 쟁쟁에서 1분도 다름이 없는지라. 보통 이런 표현 아시죠?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건 똑같다라는 소리니, 자기가 낭군과 이별할 때, 얘 낭군이 있었을 거 아니니, 남편 이별할 때 말하고 목소리가 똑같아요. 아직도 귓속이 쟁쟁한데 그 똑같아요. 같은 인물이니까요. 더 갈게요. 그러니까 낭자가 전일은 도망하여 왔기로 성명과 거주를 속였더니 마음이 자연 비감해서 이제 진정으로 여쭈어대. 이제는 진짜로 말하는 거야. 항상 고전은 읽으실 때 촌스럽기 때문에 나와 있는 말뜻 그대로, 거짓으로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고요. 진정으로 하면 진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진짜로 얘기합니다. 소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얘기하고 있을 뿐인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곳 월계촌에 사는 강승상의 무남동녀이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강승상 성을 보고 찾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글을 대충 가장 핵심인 유심, 유충렬, 강희주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 낭자 얘가 강승상의 딸이구나. 강승상의 딸일 때 우리는 강부인 혹은 강낭자 성을 붙일 거거든요. 강승상하고 결혼시켰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 보통 당연히 유충렬이겠지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부인 맞네요. 맞잖아. 그럼 더 가요. 만약 부인인지 저는 강희주도 모르겠고 강승상의 딸이라고 해서 꼭 부인이라고 알 수 없잖아요. 더 갈게요. 그러면 더 갑니다. 그런데 부친이 만리 영경에 귀양간 유주부를 위해서, 유주부 항상 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유주부, 주부는 직책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주부를 위해서 상소를 하였더니, 강희주가 그렇게 도와줬거든. 유주부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상소를 하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만고의 역적 정한담이, 알지? 아까 얘기한, 여긴 지웠습니다만, 정한담이 충신을 모함하여서 승상을 옥문관에 귀양하고, 강승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을 귀양시키고 귀양가게 만들고 그리고 소녀의 모녀를 잡아서 궁비 속공하려고 그러니까 노비를 만들려고 금부도사 와서 잡아 갈제 그러니까 이 강희주의 딸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강승상의 딸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강승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엄마하고 노비 만들려고 이제 잡아가려고 했답니다. 청수의 야간 도주했을 때 모친은 물에 빠져 죽었고요. 그러니까 엄만 죽은 거야. 소녀도 죽으려고 했는데 영릉 관비가 아까 나왔죠? 관비의 딸이 연심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관비가 외촌에 갔다 오는 길에 데리고 제 집에 와서 험하게 무수하다. 하도 못되게 군 거죠. 그랬을 때 연심의 힘을 입어. 여기에 연심이 누구야는 안 나왔지만 딸이에요. 관비의 딸 힘을 입어 이때까지 살았으나 오늘은 이 말을 원수 전에 고하고 제가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자 이때까지 살았던 일을 고하고 하루 없이 자결코자 하나이다. 저 이제는 다 이제 더 이상은 살 힘이 없어요. 저 이제 죽을래요라고 얘기를 했죠. 자 EBS에서 여기 짤막하게 나와 있는 굉장히 짧죠. 실제로는 뭐 아버지가 모함을 당한 일부터 출발해서 자기네가 도망간 일, 엄마가 죽은 일 얼마나 긴 시간에 긴 이야기거리가 있겠습니까를 굉장히 짧게 얘기했잖아. 이런 표현 고전에서 표현상의 특징으로 굉장히 잘 물어보는 거 알지? 자 우선 EBS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구체적인 장소와 인물을 열거해서 내 인물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장소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네, 정확하게 맞고요. 자, EBS 표현 한번 보고 갑니다. 자, EBS 표현으로 EBS에서 뭐라고 그랬냐? 미안해. EBS는 읽었고요. 나 지금 뭐 얘기하니? EBS는 읽었고요. 거기 밑에 가로 있잖아. 가로에다가 써놓으시라고요. 가로에다가 쓰자. 과거에 고초를 나 고초 때문에 쳐다봤어.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요 표현 고전산문에서 표현상 특징을 잘 물어보죠. 긴 시간의 흐름을 한 두세 문장에 이렇게 두세 줄에 자른 거 그게 요약적인 겁니다. 요약적으로 제시해서 충렬한 낭자가 자신의 부인인 강소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강승상을 적어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소저 자기 딸 자기 남 부인이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뒤에 나오잖아. 이게 웬 말인가? 뭐라고? 라고 하더니 엄릉 태수를 바삐 불러서 강승상을 오시라 하니라. 강승상이 옆에 있었다는 거죠. 주변에 그 옆방이나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거야. 강승상을 오라고 하니까 이때 강승상이 처자를 생각해서 잠을 못 자고 몸이 고뇌서 졸고 있는 뜻밖의 원수가 오시란 말에 놀래서 들어가 보니까 원수가 말하기를 이게 강낭자 아니오니까 강낭자가 살아왔나이다. 자, 강낭자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 보셨어요? 이 원수는 얘가 강낭자구나. 자꾸만 강낭자니까 강냉이가 생각나고 강낭자구나 생각해서 강승상 보고 옆에 옆방에 있었단 소리야. 오라고 그래서 강낭자가 지금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보세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승상이 이 말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천지가 깜깜한지라 너무 놀래서 그래서 원수가 이별할 때 서로 주던 심표 같은 거 우리 증거가 되는 표를 심표라고 하잖아. 그걸 내어놓고 서로 견주어 살펴보니까 1호 한 터럭만큼도 의심이 없는지라 승상이 낭자의 목을 껴안고 둥글 말하기를 내 딸 경화야. 드디어 이름 나왔네요. 드디어 중요하진 않지만 어디다 써줄까? 여기서 이름이 경화였어. 경화 얘들아. 강경화 이름 나왔지요. 인물 찾으셔야지요. 자 어떻게 찾는지 보셨어요? 항상 인물의 앞뒤 문맥 봐가면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면서 찾아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부인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장부인과 함께 장부인을 누구야 유충렬의 엄마이기 때문에 장부인과 이 강낭자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죠. 이렇게. 그래서 지문에 제가 잘 필기해놨으니까 그거 다 마저 읽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필기하는 부분 남긴 데 있어서 제가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32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올라가면 자, EBS 한 표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과인의 수족을 천자가 과인이 왜 임금이 자기 자신을 낮출 때 과인이라고 하잖아. 과인의 수족, 그러니까 낮춘다기보다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자인 내가 이럴 수 없잖아. 과인의 수족을 말리타굴에 보내서 주의하 염려하더니 이렇듯이 무사히 돌아오니 즐거운 마음 어찌다 칭찬하며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천자가 유충렬한테 하는 얘기예요. 회수의 죽은 모침 데려온다고 하니까 망고에 없는 일이며 옥문간의 강승상과 청수의 죽은 강낭자를 살려오니 그러니까 장부인 데려오고요. 자기 엄마. 그 다음에 강승상하고 죽은 줄 알았던 강낭자까지 다
다 식구들 만나서 지금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 그대의 은혜는 백골 낭망이라 그 말이 어찌 다하리오. 역시나 구체적인 장소, 인물 언급했고요. 그러면서 상대에 대해서 고마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 EBS 표현 맞죠? 자, 가로에 대해도 역시 마찬가지 써주세요. 충렬의 행적을, 이런 사람들을 다 구해서 왔습니다. 이니까 그 아래 가로에다 쓰세요. 충렬의 행적을 역시나 요약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다. 가로, 거기 가로.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요약적 제시라는 거 별거 아니야. 긴 사건 짧게 압축해서 보여줄 때 요약적 제시라고 합니다. 하면서 위로하기를 과인이 불명해서요.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해서 역적의 말을 듣고, 여기서의 역적은 당연히 장한담이겠지요. 아, 정한담 미안해. 아, 장부인 때문에 진짜 헷갈려 죽겠네. 정한담 말을 듣고 충신을 먼 곳에 보냈으니 무슨 면목으로 경을 대하리요. 그러나 지난 일은 물론 뜻풀이 알아두세요. 따지지 마오. 이때 황태후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어찌 다 말로 해줄 수 있겠어? 진짜 말로 다 못해. 이거 서술자가 하는 평가거든요. 그러니 그 밑에다 쓰시면 되겠죠? 편집자적 논평이다 라고 하나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집자적 논평은 얘들아 당연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쭉 일단 이거 편집된 논평이네. 이 문장 편집자적 논평 맞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살짝 선생님 저는 잘 못하겠어요. 못 고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아는 학생이든 모르는 학생이든 헷갈리지 말아라 해서 나올 때마다 표현을 해주고 있으니까 보고 요런 거, 요런 표현 어찌 뭐뭐뭐뭐 하랴 요런 거, 감정 들어가 있네. 근데 이건 인물의 대사가 아닐 때 그럼 서술자 대사겠지. 요런 것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편집자적 논평이야. 연습하시고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한 문제 가능성 매우 높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유충열절입니다. 유명하긴 하지만 지문은 생소한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글이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특징까지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작품에서 뵐게요.